방어작용 끝내고 너네 그거 뭐지? 학평 조금 미비한 거 좀 끝내고 해가지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하긴 가야겠다. 아이고 아프다. 왜 아프냐? 일단은 그 암기 위주로 갑시다. 자, 감염성 질병이랑 이것도 우리 도움이 약한 거가 안 하네. 감염성 질병이랑 비감염성 질병. 유전병은 다 사라져. 아니지. 아니 근데 문제는 알았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 나누는 기준은 전염이 되냐 안 되냐잖아. 그래서 전염이 되면 감염성 질병. 그 다음에 전염이 안 되면 비감염성 질병. 그래서 얘는 원인이 병원체. 자, 얘는 병원체. 근데 비감염성 질병은 원인이 유전이나 이제 환경,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X선에 노출했다던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던가 등등 들어가서 그래서 소년 모든 유전병은 다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예. 모든 유전병은 다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해. 이를테면 어떤 거 가끔 물어보잖아. 가끔 유전병 중에 한번 다시 외워볼까? 유전병 이상. 자, 유전병에서 자 일단은 유전자 이상 유전병. 남모요. 다시 그 순서대로 갈게요. 일단은 유전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생명 유전. 그 다음에 혈우병 유전자 이상.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알비노, 낭성섬유증, 페닐케톤요증.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요런 거는 유전자 이상 유전병. 뭐는 반드시 알아두시오. 혈우병이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생명 같은 거 알아두고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유전병. 나 벌써 웃음나면 안 되는데. 자, 염색체 이상 유전병. 자, 염색체 모양이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3개. 고양이 뭐지? 고양이 울음 증후군. 에드워드. 윌리엄스 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9번이랑 22번 전좌. 윌리엄스가 결실인데 몇 번 결실? 18번. 7번 결실. 아니 왜 이거만 못 외우지? 그 다음에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5번 결실. 그 다음에 염색체 숫자 이상. 그래서 상염색체가 하나 많은 게 2개. 다운 증후군이랑 그 윌리엄스. 에드워드. 아니 바로 윌리엄스. 에드워드. 아니 왜 이거만 맞추지? 네가 선택도 신기하지 않냐? 유전병만 보래요. 그래서 윌리엄스가 욕하고 싶은 숫자 18번. 그 다음에 다음 증후군이 21번. 21번.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하나 많은 거. 터너. 클라이스터. 하나 있는 거로 들었어. 하나 더 있는 거. 예. 알았어. 하나 더 많은 거. 내가 잘못했어요? 네, 좋아요. 클라이메트 중 XXY.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하나인 거. 터너. 터너줄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무슨 질병? 비감염성 질병이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병원체에 의한 건 다 감염성 질병이지.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는 그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질 혹은 생명체를 병원체라고 해서 5개 하지. 뭐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그 다음에 곰팡이, 마지막 변형 프라임.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5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나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쫙 갑시다. 변형 프라임 먼저 써야지. 변형 프라임. 세균 먼저 쓸까? 어차피 표는 다 외워야 되니까. 자, 어차피 표는 다 외워야 되니까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그 다음에 뭐냐?
세 글자. 300. 오케이. 자, 여기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몽땅이다. 됐고. 자, 그 다음에 핵산. 자, 핵산 이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핵산 이꼴 유전물질. 자, 여기서 없는 친구. 변형 프라이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요 친구들은 유전물질이 다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바이러스는 DNA만 가지거나 또는 RNA만 가져요. 왜 쓰는 거랑 글씨 반대로 쓰지? 참고로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는 이 친구들은 생명체에 들어가지. 요렇게 세 개는 얘는 생물이거든요. 얘는 생물이기 때문에 DNA에 유전 정보 저장하고 RNA가 유전 정보 전달하고. 곰팡이는 뭐로 취급해야 돼? 생물이랑 비생물 중간. 이 친구는 그냥 단지 단백질이니까 비생물이야. 됐어? 자, 그러면 굳이 치면 세포. 자, 세포도 구성된 거.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자, 그러면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지. 뭐로 존재해? 단백질 결정체 플러스 단백질 그 안에 이제 핵산이 들어있는 형태죠. 거기까지 됐어. 자, 세포 구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핵막. 핵막. 혹은 이렇게 가도 돼요. 막으로 구성된 세포 구조는 자, 세균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없다. 세균은 없다. 그래서 세균은 무슨 생물이라래? 원핵습니다. 얘는 원핵. 그 다음에 원생생물은 있고. 이 친구들은 진핵생물. 이 친구도 진핵생물. 됐어? 공통점. 자, 그 다음에 효소. 자, 효소. 자체 효소, 세균. 이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효소. 없다. 있다. 야, 이씨 생물체니까 효소가 있어야지. 리보솜 있으니까 효소 무조건 있어야 돼. 물질에 대해서 흡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랑 다 얘네들은 있다. 이 친구 바이러스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숙주세포 거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세포병. 세포병. 세균. 있다. 세균 있다. 원생생물. 얘는 있는 친구도 있고 아마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곰팡이. 있다. 곰팡이 있다. 세포벽 있어. 쟤는 펩티도글리칸이고 얘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세포벽 그래서 이제 있다. 그래서 등등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한 거 가겠지만 일단 세균 같은 경우 일단 됐고 원생생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무슨 생물 알아야 돼? 매개생물 아셔야 돼요. 일단 한번 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매개생물은 모기. 그 다음에 수면병은 수면병. 파리. 파리.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지만 얘는 이제 균사로 되어 있다는 거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따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치료제. 자, 치료제, 세균 치료제. 세균 치료제는 항생제. 그 다음에 원생생물은 있지만 명칭을 배운 적은 없다야. 그 다음에 곰팡이는 항진균제.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얘는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로 유명한 게 페니실린이고 항바이러스로 유명한 게 타미플루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병이 나왔을 때
구별해줘야겠지. 일단은 한번 속으로 대답해봐.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감기, 바이러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바이러스, 무좀, 곰팡이. 곰팡이, 무좀균이에요. 무좀 곰팡이, 탄저병, 세균. 세균, 홍역, 세균. 바이러스, 홍역은 바이러스, 결핵, 세균. 그 다음 파상풍, 세균. 바이러스. 파상풍, 파상풍, 호성님 파상풍, 파상풍, 화상승이요? 세균, 파상풍균. 장티푸스, 바이러스. 세균. 세상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그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크로니츠 페이트 약코프병. 변형 프라이. 변형 프라이어. 야, 이런 거 되게 잘 외우면서. 자, 그다음에 광우병. 변형. 변형 프라이온. 광우병, 변형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 아메바성 이질. 원생. 원생생물 맞습니다. 원생생물. 특히 세균이랑 바이러스 구별하는 질병 조심해야 돼. 세균이랑 바이러스 구별하는 거 질병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병원체 문제는 둘 중 하나잖아요. 감염성, 비감염성 질병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섞어서 내지. 그래서 질병 딱 종류 보시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하고요. 면역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 방어는 두 개로 나누지. 무슨 방어랑? 비특이적 방어랑 특이적.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 이거 일단 조금 크게 정리를 하면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의 종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건, 자 그럼 질문할게. 특이적 방어가 일어날 땐 비특이적 방어가 안 일어나나? 무조건 비특이적 방어는 그냥 헷갈리지 말씀드리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게 대식세포의 작용을 돕는 것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이적 방어는 그냥 병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얘는 외부에서 막는 게 있고 어디에서 막는 게 있고 이제 들어왔을 때 막는 게 있고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막는 거는 무언가 피부와 점막이지. 피부와 점막.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건데 특히 피부에 무슨 즉? 피부 따로 쓰고 그랬나? 그냥 같이 쓰. 괜히 지웠다. 피부와 점막. 자, 일단 피부에 무슨 즉? 각질층. 그래서 화상 걸렸다고 하면 되잖아. 화상을 입으면 각질층에 각질이 생기잖아요. 되게 취약해지고, 오케이? 되게 이제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에 무슨 물질이 있대? 산성 물질이 있어요. 오케이? 산성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음에도 있나? 라이소사미. 갑자기 헷갈리네. 피지가 산성이지. 침. 눈물이나 침. 피지랑 땀이라고 생각했다. 피지와 땀. 요거는 무슨 물질이 있고, 산성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나 침 속에는, 자, 요 효소는 이름 외워야 돼. 얘들아, 요 효소는 이름 외워야 돼. 자, 눈물이랑 침 속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 있거든? 이름이? 라이소자임을 외워야 돼. 혹시 안 외웠으면 이름 체크해놔. 가끔 물어본다. 라이소자임 체크해. 없나? 자, 라이소자임은 가수분해 세포고, 이거는 병원체에 무엇을 분해한다? 이제 세포벽 합성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포벽을 분해해서 보통 이제 물을 매겨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터뜨려서 이제 죽이는 이제 역할을 해요. 설계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점막은 주로 무슨 액체를 말하게? 점막은 주로 어디에 있게? 호흡기 내부에 있어요. 호흡기 내부에 이제 점막이 있어서 얘는 코 같은 경우에는 코털도 있고 이제 코 속에 점액 물질이 먼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에는 엄청나게 미세한 털이 있는데 뭐라고 하게? 섬모라고 해. 섬모 운동에서 먼지 밖으로 빼내주고 끈끈한 액체가 있어가지고 뭐 잡아주고 세균 잡아주고 됐어? 그 다음에 굳이 더 치면 이것도 외부기는 한데 위액 속에 누구 있지? 염산 있죠. 위액 속에 염산. 그래서 얘는 이제 위산이고 염산이지.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식물 속에 있는 누구를 죽여준다. 병원체를 이제 1차적으로 없애주는 작용을 하지요. 거기까지 있나요? 그래서 피부, 점막, 각질층 뭐 등등등등등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방어. 자, 내부 방어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친구 두 개. 첫 번째는 식세포 작용. 다른 거는 무슨 작용? 식균 작용인데. 그러니까 백혈구들이 다 얘기하긴 하지만 일단 식균 작용으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무슨 세포다? 대식세포랑 토중성 백혈구인데요. 어차피 걔는 안 나오니까 누구는 꼭 외우세요. 대식세포는 꼭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대식세포의 작용은 뭐의 시작이기도? 특이적 면역의 시작이에요.
순간 움찔했어. 너 움찔했어. 나 봤어. 움찔했어. 특이적 면역이 시작이 대식세포부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반응?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이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상처 부위에 얘는 부어오름이라던가 이제 통증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를 이제 열을 유도하는 거 염증 반응이라고 하지. 처음 듣는 거 아니지? 표정이 신기하지? 자, 염증 반응. 자, 그래서 염증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 이름은? 비만. 이름 들으면 싫어요. 비만세포. 됐니? 자,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 히스타민. 히스타민이지. 그래서 비만세포에 이제 히스타민 체크하시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를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는데, 일단은 그 상처 부위에 무슨 양을 늘리고요? 혈류량을 늘리죠. 그러면 당연히 열나고 부어오르겠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백혈구들이 대식세포들이 이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식균작용하도록 유발을 해주는 거지. 이해 갔는가? 그래서 특히 식세포작용, 식균작용, 염증 반응, 저 대식세포랑 비만세포 둘 다 백혈구야. 둘 다 백혈구야. 그래서 의외로 얘는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은근 많다. 그래서 얘 시상.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 파트는 그림으로 나오잖아. 기억,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처 이렇게 찔렸는데 이거 무슨 세포냐, 무슨 세포냐 하고 어쨌든 그 아까도 살짝 1차로 얘기하긴 했지만 자, 이 대식세포 친구는 무슨 뭐의 시작이기도 특이적 방어의 시작인 것도 아셔야 해. 됐어? 자,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를 담당하는 거는 무슨 림프고 무슨 림프고? T랑 B 림프고지.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는 일단은 병원체의 종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이죠. 이게 감염된 이후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 두 개 뭐와 뭐? 세포성 면역이랑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세포성 면역의 주인공은 세포 독성 T림프고.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의 주인공은 형질세포지. 형질세포가 무엇을 분비하여? 항체를 분비를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항체가 보이면 무조건 무슨 방어하고 있다? 특이적 방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체액성 면역, 체액성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형질세포라고 굳이 쓸게. 자, 그래서 요 체액성 면역도 몇 개로 나누지? 두 개로 나눠요. 자, 어떻게 나누지? 1차 면역이랑 1차 면역이랑 얘는 2차 면역으로 나누는데 1차 면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1차 면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1차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병원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 경우에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 만드는 거 시작. 2차 면역의 시작은 누구부터? 이 친구는 기억세포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기억세포가 얘는 이제 항원이 같은 동일 항원이 재취입했을 때 기억세포의 일부는 무슨 세포로? 형질세포로 기억세포의 일부는 기억세포로 이제 증식을 해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생성 속도와 양이 훨씬 1차 면역 때보다 더 뭐하다? 빠르다. 이게 옛날에는 요거를 1차 방어, 2차 방어, 2차 방어에서 체액성 면역이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헷갈리게는 내지는 않나요? 내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하면 체액성 면역을 굳이 나눴을 때 두 종류가 되는 거야. 거기가 됐어? 그렇게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체기적 방어 하면 뭐랑 T림프구랑 이제 B림프구랑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림프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림프
불수 얘는 골수. 그 다음에 얘가 분화하는 장부 성수. 가슴생 가슴생이야. 자, 그 다음 비림프부는 골수에서 생겨서 골수에서 성수이지. 그래서 T림프부가 여기가 티머스 타이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T림프부고 가슴생에서 성숙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슴생 체크. T림프부는 생성장소랑 뭐랑 다르다? 성숙장소가 달라. 그래서 T림프부는 각 골수에서 생성돼서 이제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라. 은근 많아. 여기가 적진 않아. 그래서 림프구는 좋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면역도 그래도 최소 두 문제는 나오니까. 아이고. 자, 그다음에 자 항원 항체 반응. 자, 와디즈 항원. 항원 항체 얘 항원이라는 거는 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무슨 물질? 외부 물질을 이제 항원이라고 하고요. 항원이 카테고리가 넓어요. 항원이 되게 카테고리가 넓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병원체가 들어가지. 왜냐면 항원은 꼭 이게 외부 물질, 외부 이제 주로 단백질이 항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두 해당할 수 있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거라던가 꽃가루라던가 등등등등등등 다 뭐에 들어가? 항원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병원체가 아닌 항원에 과도하게 면역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알레르기.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항체. 자, 항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반드시 무슨 세포에서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형질세포에서 생기는 거 잊지 마세요. 형질세포가 만드는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항체. 그래서 항체는 보통 무슨 모양으로 그리지? 항체는 보통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그리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그리는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한 여기는 안 변하는 부위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변 부위고, 그 다음에 여기 글로불린 단백질 끝에는 지금 핑크색으로 그린 여기 그림은 여기는 가변 부위, 변하는 부위고, 여기가 이제 뭐와 결합하는 부위? 항원 결합 부위가 돼. 항원 결합 부위고, 그래서 이 친구는 뭐에 따라 다르다? 항원마다 되게 이제 다르지요. 됐어? 그래서 조심할 거는 병원체 하나에 항원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병원체를 예를 들면 세균이 병원체라고 치면 세균을 구성하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항원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원은 꼭 몇 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병원체 하나다, 항원은 꼭 하나다 뭐 이렇게 들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외부 물질,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뭐 등등등 들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한 항원이 특정한 항체가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의 무슨 성? 특이성이라고 해. 종류를 따지는 건 다 뭐라고 표현하게? 생명에서 특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종류를 따지는 반응은 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특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특이하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류를 되게 따지는 거고, 그래서 특정한 항원에 특정한 항체가 결합하는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원 항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항원에 한 종류의 항체가 반응하는데, 또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하면 항원이 만드는 독소를 좀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를 뭉치게 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지? 응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녀석을 그래서 가라앉히게 해주고, 가라앉혀 주면 지금 이런 게 응집이나 신전이 일어나면 이게 대식세포들이 와서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 식균작용을 해서 없앨 수 있거든. 그래서 없앨 수 있고 독소를 하게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내 그 병원체에 물맥에서 터트리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본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항원의 형질세포에서 생기는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인데 어쨌든 특정한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는 몇 가지? 항원의 종류마다 이제 항체의 종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이적 반응이 이제 되는 거지.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래 까먹어서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92, 93. 자 이제 한 큐에 갑니다. 자 이제 특이적 면역. 자 이제 특이적 면역의 과정. 이것도 시작이구나. 한 방에 쓴다. 자, 특이적 면역의 이제 시작. 자, 특이적 면역의 시작은 무슨 세포로부터 시작하지? 대식세포야. 자, 대식세포의 무슨 작용부터 시작한다? 식균작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을 하게 되면 이 대식세포가 얘 대식이라고 치면 대식이가 자기가 먹은 병원체의 항원 조각을 바깥에 제시를 해줄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원 제시라고 해요. 자, 이 제시된 항원을 인식하는 게 무슨 림프구? 보조 T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항원 조각을 이제 인식하면 보조 T림프구가 얘는 보조 T.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저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항원 인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항원이 들어왔어라는 걸 인식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활성화해. 첫 번째 활성화하는 것은 세포 독성 T림프구. 자,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이 친구는 감염된 세포. 자, 그 다음에 무슨 세포? 암세포를 제거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이 친구, 이거를 무슨 성 면역이라고 한다?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 됐어? 세포성 면역.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해서 감염된 세포, 암세포 제거라는 게 세포성 면역. 재작년인가 수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T림프구의 일부는 무슨 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B림프구의 일부는 무슨 세포로 분화? 일부는 형질세포로 분화. 자, 그 다음에 일부는 무슨 세포로 분화?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무엇을 생성하야? 항체를 생산하야 이 친구가 그래서 항원 항체의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 형질세포가 항체 생산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걸 우리가 무슨 성 면역이라고 한다? 체액성 면역. 그래서 왜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냐 하면 이 항체 친구는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체가 보이면 무조건 무슨 성 면역이야? 특이적 면역이면서 체액성 면역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요렇게까지 걸리는 시간은 세 글자로 잠복기라고 하고, 최초로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 걸려서 이제 최초로 항원항체 반응하는 그거를 무슨 성면 몇 차 면역이라고 그래? 1차 면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게 1차 면역이야. 자, 그래서 이제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을 했어. 여기서 핵심은 재침입이지. 아니야. 그래서 동일한 항원이 침입을 다시 했어. 조심할 거는 다시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재침입을 하면, 자, 이 친구가 증식이랑 분화를 해요. 그래서 일부가 무슨 세포로 다시? 그렇지. 일부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고, 일부는 무슨 세포로? 기억세포로 증식을 해서, 똑같이 또 무슨 방언을 해? 또 이제 당연히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제거하는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몇 차 면역이라고 한다? 요거를 2차 면역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 말이 나왔다. 기억세포로 시작한 걸 기억해라. 오시는데. 자 기억해라. 됐지? 그래서 요때 생기는 항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슨 시간 동안? 빠른 시간에 생기고 그 다음에 뭐도 많다. 양도 많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하는 줄 쫙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심플하지 않냐? 나름 깔끔하고 명징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어쨌든 병원체의 종류를 특정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체를 제거하는 걸 우순성 면역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특이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여러분 아프면 누가 문제인 거야?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야. 오케이? 항생제, 항바이러스를 먹지 않는 이상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와 뭐의 차이를 아실 수 있어야 돼? 백신이나 뭐? 자, 백신이랑 면역 혈청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일단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로 만들죠? 뭐 RNA나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죽거나 막한 이제 독성이 약화된 항원을 만들어서 자 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즉 백신의 목적은 2차 면역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야. 참고로 혈청이라고 함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혈액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혈액의 세포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혈구라고 하고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에서 혈액응고 성분을 제거한 걸 혈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세포는 혈구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만약에 어떤 환자한테 내가 혈청을 얻었어. 그럼 거기 기억세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지난번에 풀이했었지? 혈청을 맞았다? 그 안에 절대 세포 성분이 있을 수가 없어. 액체 성분이야. 혈청 맞았는데 기억세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혈청, 혈장 이런 거를 체액, 림프 이런 걸 체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체는 반드시 체액에만 있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뭐를 만든 거야? 항체 항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면역혈청에 들어있는 거는 뭐가 있다? 항체다. 근데 이 항체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거다라는 거지. 그럼 목적은 백신을 만든 목적은 아파서 막는 거야? 안 아프려고 만든 거야? 안 아프려고 막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죠?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 면역혈청의 목적은 이거 내가 아파야 맞는 거야. 내가 아직 항체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 남이 만든 항체 좀 주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목적이 뭐가 된다? 치료가 돼요. 잘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도훈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아마 면역 문제일 텐데 왜 그럴까? 길어서 길잖아요. 너무 길죠. 이 친구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저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고 싶은데 문제를 안 읽게 못 만들면 싫지. 야, 고3들이요. 근데 그러고서 20살 되면 또 기억 살아날 거지. 170 몇치 나갔니? 와, 너네 100일 때 술 마시냐? 술은 100일 전에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안 마시. 나는 그런 거 마실 줄 몰라요. 그런 건가? 나도 안 마셨어. 어떻게 학생이 술을 마시냐,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학생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음주는 안 돼. 알았지? 혹시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끊으십시오. 근데 또 그 말도 맞지만 술은 또 물시처럼 술 마시지 말고요. 어차피 이거 그래프를 모르는 건 아니겠으나 걱정 못하시네 한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항원 A를 맞았더니 항체 A가 보이네. 무슨 성면역이 일어나고 있다? 체익성 면역. 체익성 면역, 특이적 면역은 맞죠?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잠복기. 요거 이제 잠복기라고 하고, 네, 잠복기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몇 차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1차.
그래서 지금 항원이 재취입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숫자 확 늘어나니까 2차 면역이지. 첫 번째 뭐가 없다? 잠복기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체 생성 속도나 양이 겁나 어떻다? 빠르다. 근데 이 친구는 그 항원 B에는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 뭐가 있는 거 보이시? 잠복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96쪽에 알레르기부터 면역반응 알레르기에서 못 나오겠네. 세상에. 자, 그래서 알레르기는 그 우리가 이제 특정 항원 얘는 한번 할게. 특정 항원에 대해서 나타나는 과도한 무슨 반응?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인데 세상에. 얘는 근데 기장을 한번 설명을 할게. 일단은 왜? 알레르기가 염증 반응.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드려야 돼요. 아 예. 아 염증 반응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 항원에 뭐 하면 항원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걸로 뭐가 생기다. 항체가 생겨요. 근데 이 항체가 어디에 달라게? 항체가 비만 세포에 결합해.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특정 항원에 다시 노출이 되면 비만 세포가 뭐에 과도하게 분비하는 게 있는데 히스타민을 과하게 분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화기관에 예를 들면 뭐 갑각류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걔가 딱 목을 넘어가는 순간 이 목에 있는 소화기 근처에 있는 비만 세포들이 히스타민을 겁나 분비하면 어떻게 되겠어? 목이 붓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해서 꽃가루 있는 사람들 어떻게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콧물 막 쏟아내고 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화기관 같은 사람 여기 들어서 기관 막으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조금 흑천적인 게 원인이고 그래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슬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복숭아 알레르기거든. 그래서 복숭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약 먹고 복숭아 먹고 약 먹고 그래. 그래서 알레르기는 그래서 과한 염증 반응이야. 그래서 몰랐으면 써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쓰진 않네. 자가면역 질환은 자가면역. 그러니까 면역계가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 단백질을 저분을 시켜서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고 이제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면역결핍은 기억해야 돼. 자, 면역결핍의 예로 잘 나오는 게 면역결핍의 예로 잘 나오는 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게 그 80년대 때 내가 초등학생 때 그때 에이즈가 되게 많이 창궐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에이즈가 무슨 병이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에요. 여기 에이즈예요? 이게 뭐야? 어? 이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인데 이거 가끔 내는데 이 친구는 바이러스가 HIV인데 사람 인간이 아니라 사람 저런. 자, 그래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인데 얘가 HIV거든. 그래서 이게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이 친구가 숙주세포가 보조T림프구가 숙주야. 그래서 HIV가 HIV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보조T림프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보조T림프가 계속 기능을 망가뜨리거든, 세포를. 근데 문제는 이게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와서 완전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처음에 대식세포들이랑 이런 애들이 노력해가지고 없앴겠지. 근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거야. 없애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보조T림프구를 살금 기능을 망가뜨려. 그러면은 결국은 정상적인 보조T림프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어. 근데 보조T림프가 반응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세포 독성
T림프구도 작용 못하고 B림프구도 작용도 못하니까 항체는 안 생길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병원체가 엄청 많은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 완전 망가져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이즈예요. 그래서 에이즈는 그래서 잠복기가 되게 길어요. 잠복기가 1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내 면역계가 다 망가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이제 그런 뭐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그냥 하찮은 병원체 감염되면 이제 면역계가 반응 이제 죽어버려요.